네, 세네터 철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 중국과 한반도에 관한 진짜 속내가 이제 점점 더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뭐 한반도, 이 북한, 뭐 미국 이 사이가 지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많이 뭐 그냥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큰 그림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그렇죠. 복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큰 그림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 예. 이 우리 그 저기 뭐죠? 그 이른바 북호선이 이른바 우판이 하는 이제 그 논객들 혹은 지식층들이 이걸 정치권까지 포함해서. 네, 정치권까지 포함해서 언론은 물론이러니와 이걸 기본적으로 비핵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의도가 비핵화다. 그리고 여차하면 그게 외교적으로 잘 안 되면 북폭,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네.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족집게 네. 폭격이다. 이런 식의 타격 말이죠. 이런 식의 그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한 4반세기 된 프레임이죠. 마인드 세팅이 말하자면은 1993년 3월에 이제 1차 핵 위기가 생겼고, 네네. 그 뒤에 나왔던 게 이제 클린턴 정부의 정밀외과, 서지컬 스트라이크, 서지컬 버밍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뭐 YS가 그걸 막으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제네바 협상으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로부터 거의 한 17, 18년 외교적인 교섭이 쭉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등장 전까지니까 실제로 보면 20몇 년이지. 25년이지. 트럼프 말대로 25년이야. 트럼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과연 비핵화와 안 되면은, 외교 안 되면은 비핵화 시키기 위해서 예방 폭격하는 거다, 정밀 폭격하는 거다. 트럼프 목표가 그건 것 같아요. 아주 아니죠. 그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한마디로. 전면 접수죠. 북한을 해방하고 그건 이제 민주당에서는 레짐 체인지라 이야기를 해요. 미국 민주당은 그리고 전면 북한을 해방시켜서 군사적으로는 접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예.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예예. 그 오큐페이션이죠. 컨퀘스트. 콘캐스트. 정복. 그다음에 테이크오버. 테이크오버. 예, 접수. 그렇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여쭤본 까닭은 이게 우리가 입에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하다 보면 야 북폭 언제나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야 그 폭격 아니야. 그냥 전면 접수야 일어나면. 그러면 저를 볼 때 사람들이 야 뭐 이런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인종이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앞뒤를 맞춰 보면 이거는 미국의 목표가 무슨 비핵화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다. 그냥 해방이다. 또 이게 그냥 뭐 핵시설이나 주요 시설 폭격이 아니다. 그냥 전면 접수다. 이렇게 지금 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유는 제가 왜 그런 식의 목표, 우리가 언뜻 납득도 안 갈 정도의 빅 픽처거든요. 왜 그런 빅 픽처가 그려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저 북한과 그 중국의 권력의 성격 혹은 핵 도발이라고 하는 그 성격에 대해서 핵 그 국가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걸 빼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핵을 만드는 핵 그 도발이라고 하는 게 폴리티컬 카드, 정치적 카드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고, 마인드 세팅이 이게 거대한 동북아시아의 혹은 세계 정치의 현상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그 구도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러니까 합성을 못하는 거죠. 그냥 막 그때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냥 미국도 그랬잖아요. 뭐 코피 작전. 클린턴의 그 북폭이나 트럼프의 코피가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건 블라핑이다 이거죠. 사실은 그건 그냥 속임수다. 속임수죠. 그러면 진짜 목표는
북한 전면 접수 해방이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이제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방해가 될 수 있는 중국의 개입 이 부분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중국 CCP와 중국의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세계 체제 그러니까 동북아 체제의 구도가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짧게 요약하자면 우선 첫째 이란만 해도 예. 북한보다는 훨씬 더 정상 국가에 가까운 체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협정 맺어놓고 협정 어겼다고 해서 지금 다시 제재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이란만 해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북한 쟤들이랑 25년 동안 협상 아닌 협상이 하는데 그게 약속시켜지겠냐 이 얘기를 사실상 트럼프가 거의 이 말 그대로 했잖아. 그렇죠. 나는 25년 동안 북핵 다룬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예. 다루겠다라고 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쟤들이 협상을 해서 어떤 조약을 맺어도 약속 지킬 애들이 아니다. 예. 두 번째는 북을 전면 해방시키면 예. 결국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 CCP와 PLA가 맛이 간다. 근데 그걸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시진핑이가 2017년 연말쯤 18년 초쯤에 예예예. 상당한 아마 자기들의 계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표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계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러시아 그 스캔들 때문에 굉장히 국내적으로 힘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트럼프는 아마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한 이 정치적인 위기를 계속 지속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 그다음 두 번째 저 남쪽 우리 대한민국이 네. 거의 친종북 친중 정권이 만들어지고 이미 한반도 전체를 수중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가 해난에 있을 때 오케이 정원아 가서 만나라라고 하는 아마 사인을 줬을 거예요. 그때 김정은이 왔다 갔다 했어. 왔다 갔다 그 하고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미북 회담 전화해서 그러니까 저거 전화해서 저기 뭐죠 그 저기 싱가포르 회담 전에. 회담 전에. 네. 그리고 비행기까지 줬잖아요. 예, 그리고 비행기까지 줬죠. 줬고, 예. 싱가포르 타고 갈 비행기. 그리고 또 이제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저를 시진핑한테 가서 보고하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이제 하노이 갈 때는 이제 비행기도 안 줬지. 그래가지고 안 줘가지고. 60시간 고생하고. 60시간 대륙을 관통해서 북에서 나와. 그때 아마 보니까 시진핑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구도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제 집권을 했을 때 남사군도 비행장 만들고 예. 그다음에 한반도 손에 넣고 대만을 친중 국민당 정권으로 만들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제일도는 완성되는 거야. 완성이 돼서 예.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황해고 저거는 이스트시 동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완벽히 자기 레이크 내해로 바다가 아니라 내해가 되죠. 자기들이 관장하는 내해가 내해가 뭐 미국 잠수 그다음에 동해 절반도 자기들 게 되지. 동해 절반도 저렇게 지금 울릉도 독도 라인까지. 자, 그 정도 돼서 그다음에는 이제 1대1로가 전 세계로 소위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석유로 통상로 예. 해가지고 이제 그 파키스탄 그러니까 저기 미얀마 거쳐서 스리랑카 거쳐서 그다음에 파키스탄 거쳐서 그다음에 맞아요. 호르무즈를 거치고 그다음에 지부티까지 즉 세계 경제의 기축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핵심 노선에 대한 장악이 가능하다 지정학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안고인 한반도를 그렇게 평양을 이용해서 평양을 도발로 시켜서 트럼프하고 협상시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이런저런 미국 정치의 그 소위 말하는 보팅 폴리틱스 이 선거 정치 혹은 그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제약 이런 것 때문에 메이저 결정을 못 할 거고 끌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정은이 보고 너 가서 트럼프 만나서 내다봐이 쳐. 내다봐이 쳐 그러니까. 라고 정은이를 이제 트럼프한테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 싱가포르 회담이. 그렇죠. 그 나경원이 얼마나 촌스럽냐고.
이런 판을 모르고 왜 미북 회담해서 왜 우리 정치 망치셨나요,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 참 돌아와. 예, 나경원 씨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초두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미북 관계 혹은 비핵화 문제를 굉장히 좁게 보고 있어요. 좁게 보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정태적으로 보고 있는 게 예.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아마 시진핑도 착오를 했던 것 같은데 패착을 한 게 네, 예. 핵의 국제 정치학을 보면은 지금 유일한 예외로 파키스탄인데 예. 파키스탄과 인도 인도는 파키스탄이지. 그거는 그 지역에 말하자면은 낮은 수준의 핵 억제죠. 핵 억제가 가능한 예, 둘 사이에. 저 국제화가 가능한 영역으로 봤으니까 그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둔다기보다는 미국이든 강대국이 외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본 건데 여기는 세계 정치의 지정학적 요충지고 그 다음에 세계 체제의 지금 이 말하자면은 마찰지고 그 다음에 대립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실 경제 지역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 국가들이 전부 체제 문제, 문명 문제,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이해 문제, 뭐 또 민족주의 문제 예, 예,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사실은 북한의 핵력을 방치하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마 전 세계가 미국이 그냥 숟가락 놓는 거야. 그렇죠. 숟가락 놓는 예, 거죠. 숟가락 놓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트럼프 진영은 처음부터 이게 북핵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국에 봉사하는 예. 핵 도발 대행업이다. 중국이 지금 세계 체제에 대해서 세계 문명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천병 역할을 하려고 중국이 북의 핵을 방관하거나 도와줬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가 트럼프는 근데 김정은을 시켜서 예. 저 미국을 지르는 창을 줬는데 사실은 거꾸로 트럼프는 그 창을 돌려가지고 중국을 떠내는 혹은 저 CCP와 PLA를 그 제압하는 그 역 레버리지로 사용을 줍니다. 그런 거죠. 네,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 타고 2017년 말 2018년 초로 돌아가 보면 트럼프는 완전히 뭐 만성적 정치 위기 겪을 것 같아. 대한민국은 이 친중 친북 이 문재인 586 집단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야, 정은아 너 가서 이제 마지막 최종 내다봐야 쳐.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만나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트럼프 쪽에서는 그거를 옳다거나 좋다고 그걸 딱 패를 받았잖아. 그때 그 누구지 그 서훈이 정의용이가 정의용 씨가 가서 이제 백악관 마당에 가서 인터뷰 발표도 하게 하고 그래 좋아 패를 받았는데 이때 이제 그 패를 받아서 결국은 25년 동안 사실상 암묵적으로 진행돼 왔던 그 외교적인 협상 과정 협상을 깨버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을 통해서 북핵을 해결한다. 그리고 육자구도로 간다. 이게 25년 동안 암묵적으로 지배해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 클린턴이 그때 북폭 포기하면서 그걸 깨버린 거고 양자구도로 딱 끌어다 놓으니까 이 효과가 뭐냐면 양자구도 안 되면 그 다음엔 미국 위합정국의 대통령이 저 이상한 저기 그 연쇄살인범보다 더 흉악한 그 김정은이를 그 저기 국가 원수 대접해서 그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그냥 그 다음번엔 그냥 별 수 있냐? 이렇게 그 챕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시진핑이는 김정은을 보내서 이제 대한민국도 장악해 놨고 북한도 장악했고 자기가 하는 그 저기 전 세계적 도발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은이 보내서 이제 저기 뭐야 그 트럼프 딱 그 저기 얼빵한 할배 내다봐야 해라 하고 보냈는데 트럼프 할배 입장에서는 너 왔어? 오케이 만나. 이제부터는 양자구도야. 그렇죠. 너랑 나랑 삿바 싸우면 오케이 양자하지. 그래서 삿바로 흔들면서 진짜로 발대질은 어디를 차냐? 중국을 찬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중국을 300억 불, 500억 불 정도로 해가지고 설마 미국이 견뎌내겠나 그랬는데 총 무역 전체에 대해서 막 15%, 20%, 20%. 뭐 이렇게 해서 관세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기술 첨단 기술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도 막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직접 부딪히는 그걸 이제 무역 전쟁이라고 예, 예. 하는 말을 해서 중국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 그렇게도 그렇죠. 표현했지. 경제적 관세 전쟁, 무역 전쟁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예. 경제 그 성장, 예. 그 세계 시장에서의 그 중국 경제의 그 예, 예. 기반을 예. 흔들어 버리는 방식으로 예. 하고, 그다음 중국 내부의 그 디지털 전체주의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스톱을 시켜서 화웨이를 바로 그냥 그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으로는 자 홍콩 문제 있죠. 그것도 이제 가장 크죠. 미국 페이스로 왔죠. 미국 페이스로 왔죠. 타이완도 미국 페이스로 왔지. 그다음에 이란도 미국 페이스로 조정 가능해졌지. 조정 가능해졌고, 그다음에 시리아도 미국 페이스로 시리아 왔죠. 적당하게 그 시리아 크루드, 터키, 시리아 사이에 병전 체제로 다 딱 조정시켜 그러니까 놨죠. 국방비가 원래 아마 거의 8천억 불. 아니 요번에 7,900 7,400억 불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800조가 넘어요. 800조 우리 돈으로. 예, 예, 예. 그 정도 그게 되면은 엊그저께 통과된 거예요. 시진핑은 제일 겁먹는 게 시진핑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자기들 국방비는 그런데 국방비 안에 옛날에 나토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았는데 네. 이젠 당장 나토에서 내년부터 1,300억 불을 더 쓰고 네. 그 다음에 점점 높아져 가지고 4년 후가 되면 나토에서 해마다 지금 대비 5,300억 불을 유럽 국가들이 더 쓰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방비에서 원래 나토 나가던 돈을 빼갖고 이걸 전략 자산 투입하고 군사력을 어디야 저기 동아시아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이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살벌하죠. 중국의 그 뭐 부채 함정,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일단 선의 개념으로 선과 면이 합천 인도 태평양 라인이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세계 군사 전략의 말하자면 상대적인 중요도를 입체적으로 재조정을 하고, 그 요번에 나토에서 보듯이 그 방위비 분담금 예. 자체가 결정적으로 동북아 특히 중국과 북한의 문제를 단순히 뭐 북한에 대한 북폭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인 체제 변경 혹은 자유화라고 하는 걸 목표로 두고 군사적인 백업을 하는 모든 요소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게 작년에 INF 중거리 핵미사일을 탈퇴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들어오면은 재개하고 안 들어오면은 핵 공유 협정하고 이 지역에 전술 핵을 재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북한용이 포함되지만은 중국용이죠. 중국용이죠. 중국 대중국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 조중동 같은 신문 이런 데서 또 우리나라 이른바 우판 이른바 보수니 하는 사람들의 그 논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북의 핵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핵 공유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북핵 문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아니고 중국 핵에 대항해서 우리가 미국과 핵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중국 핵에 대항해서 우리가 사드도 많이 깔아야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이거로 사드 깔라고 그러니까 남쪽을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먹었다 생각하고 내정 간섭하고 뭐 온갖 대학지를 다 지우고 또 우리는 가서 아이고 형님 그러고 뭐 큰 산 작은 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작년부터 이미 말하자면은 중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혹은 미사일 도발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또 말하자면은 억지 체계를 다 구도를 다 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런데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아마 12월 말에 그 나머지 2천억 불인가 남아 있는 거 그 관세 이제 결정해야 될 걸. 그렇죠. 예. 12월 말에. 그래서 중국, 미국 중국 사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미중 전쟁은 점점 더 살벌하게 전개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지도 계급은 멘붕에 빠졌을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에서 원래 저런 식의 일은 북한 체제에서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들이 좀 이상 징후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합성된 사진
그것도 뭐 그거 말고는 합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 모르는 김정은이가 안 보여요. 목소리 안 나옵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료화면을 보면 이런 거죠. 백마탄은 위원장님. 예. 이거 거의 뭐 우리 옛날에 제가 말했지만 그 저기 그 싸구려 그 옛날에 그 싸구려 그림 이발소에 걸려 있는 뭐 거의 그 수준 아니에요? 옛날 옛날 한 20년 전에 이발소에 걸려. 모자도 안 쓰죠. 혹한에 모자도 안 쓰고. 그리고 승마해 본 사람들 얘기가 저 체중 저 체형으로 저런 스피드로 말을 타면 허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척추가. 예. 그래서 뭐 요새 우리 저 중고등학생이면 저 정도 합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고 그래서 뭐 이것도 있고 뭐. 네, 그 다음에 삼지연도 이게 옛날 건지. 네네. 이설주의 모습이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건 아마 한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진이 중앙통신에서 잠깐 컷으로 올라왔다가 바로 없어져요. 예. 그게 이제 군 내부용으로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삼지연에 무슨 저기 뭐야 뭐 도시 아파트 건설했다고 거기서 그 인민군들 깃발은 들고 춤추는 사진 또 내보냈잖아. 그렇죠. 나 그러니까 정신머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정은은 이렇게 나타나질 않고 사실은 지금 김정은의 육성이나 실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동영상이 거의 없잖아요. 아니 이제. 저기 그 우리 저기 판문점 만나고 난 뒤에 직후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육성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육성 나온 게. 그러니까 저기 그 트럼프가 판문점 호출 사건 지난 여름에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엔 이제 이 원래 북한 체제는 극악무도한 1인 권력 1인 체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컨맨들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요새 엄청나죠. 뭐 그냥 근데 그 세컨맨들도 각자 좀 달라요.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저쪽은 저기 뭐 크게 숙청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느 자리에 누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아주 잘 정리돼 있고 뭐 일정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주석을 다는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원래 이 북한의 그 1인 존엄 체제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게 80년대 초부터 김정일이 죽은 그러니까 2011년까지 약 30년 동안 그렇죠. 당중앙이란 용어를 썼잖아. 당중앙은 그 당중앙이 김정일이라는 뜻이거든. 그렇죠. 그게 지 아버지 살아 있었던 80년대 초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이미 그때 장악을 다 끝냈거든. 얘가. 그러니까 당중앙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거기서 쫙 그 무게를 잡고 하면 거기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거의 듣보잡에 가까운 2인자들이 나와서 지각각 얘기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야 이게 뭐야? 그래서 한번 보시죠. 지난 9월 1일 날 왕이 중국 그 외무상 중국 외교부 부장 왕이가 그렇죠. 방북했을 때 그 북쪽에서는 이수용 외무상만 만났어요. 보도된 게. 그러니까 그게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의 20년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요. 조공국의 황제 직사가 왔잖아요. 황제 직사가 왔는데 왕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왕이 안 나온 것. 20년 동안 중국의 외무상은 평양에 가면은 김일성을 만나든지 김정일을 만나든지 김정은을 다 만나왔는데 이때 그게 또 외교 프로토콜이지. 프로토콜이죠. 왜냐면 우리한테 왕이가 왔을 때 이번 달 초죠. 왕이 왔을 때 문재인 예방했다고 저렇게 오른쪽 사전. 뭐 깊숙한 이야기는 못 나누고 깊숙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뭐 티타임이라도 가고 접견은 해야죠. 근데 저게 뭐 이수용이라 그러면 뭐 저거 사실은 저 개족보거든 북한에서 옛날엔. 북한의 최고 족보는 지금 숙청됐지만 황병소. 그리고 안 튀어나온 그 김경옥이. 그렇지. 그 슈퍼 비밀 경찰 당 조직 지도부. 그렇죠, 지도부. 그 이제 문재인은 그거 본따 가지고 공수처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문재인의 공수처는 네. 북한의 당 조직 지도부랑 같아요. 네. 그게 울트라 비퍼, 울트라 슈퍼 비밀 경찰 조직이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애들 이제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수용이가 왕이 만나고 치우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가면서 예. 왕이도 황당했는지 풍우동주 우리 같은 저게 풍우동주 얘기한 때죠. 저기 이제 저 만나고 나오면서 네.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태풍 속에 태풍 속에 배를 같이 타고 있다. 예, 우리 열심히 하자. 예. 근데 네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김영철이 얘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애잖아요. 그렇죠. 뭐 숙청됐다는 듯 다시 말하자면, 태어났다는 말하자면 이제 그 미북 회담을 만드는 협상 당사자로 김정은이가 김영철을 찍어서 미국 처음으로 가서 뭐 폼페오도 만나고 워싱턴에 간 게 아니고 네. 뉴욕으로 탁 데려가서 그 마천루를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아주 뉴욕에서 아마 폼페오가 만났어요. 폼페이오가 만났죠. 그리고 데리고 가서 데리고 워싱턴을 데려가서 이제 트럼프가 트럼프를 만났지. 만나줬죠. 저 김명철이가 뭐더라? 저 아태 무슨 위원장이죠? 그 원래 조평통 조평통 의장이었죠. 뭐지? 통전부. 통전부 예. 부장이고 그리고 최고 책임이고 사실은 뭐 권력선이 한 3, 4위 되는 그거였는데 하노이 회담 때 예예예. 60일 동안 열심히 가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라인으로 하고 그 예. 밑에는 최선희 비건이 예. 협상하는 라인이었는데 WMD 전체다. 그리고 저기 그 목록부터 내놓고 사찰받아 사찰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수순 5가지를 다 해줬어요. 마지막에 핵을 개발했던 요원들까지 전부 미국으로 보내. 국가에서 국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으로 다 재배치시켜라. 예. 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담당을 했던 실무 외교관은 뭐 지금 뭐 총살당했다는 총살당했던 소문도 있고. 그다음에 김영철이도 뭐 처음에는 총살당했다고 그러다가 아니고 어디 이 잠정적으로 뭐 어디 저기 면사무소 저수지 같은 데 가서 이제 저수지 관리인 좀 하다가 뭐 그런 거 하다가 얘도 항상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또 튀어나와서 12월 달에 조선 아시아 태평양 위원회 그 뭐 저기 위원장 명의로 예예예. 이제 또 이제 그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이제 나토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런던에서. 예, 런던 발표했고 이게 이제 김영철 발언이 9일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7일 날 토요일 날 백악관에서 자기 그 플로리다로 떠나면서 했죠.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여러 개 했죠. 그때 트럼프가 기억에 의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핵을 그러니까 이 그 우리가 힘이 많아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외교가 잘 안 되면 핵을 이제 군사력을 써야 될 상황이 오면 쓰겠다. 다 잃을 거다겠죠. 예. 그리고 너 다 잃을 거다. 다 잃을 수도 있다. 다 잃을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죠. 이제 트럼프가 그 말 하니까 이제 김영철이가 갑자기 이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리 조선을 잘 몰라. 트럼프는 잘망스러운 늙은이고 그러니까 밥맛 없는 늙은이라는 밥맛 없는 늙은이죠. 그리고 조선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좀 굉장히 묘한 발언이에요. 예예예. 어떻게 저게 예.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사이가 좋고 아직까지 연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직도 아무도 부인을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선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문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무슨 발언을 하더라도 이게 일사불란하게 쫙 나와야 되고 저런 급에서 지금 얘기가 저렇게 자기 얼굴 뒤밀고 그 스포트라이트 주는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북한이. 근데 요새는 막 저런 급들이 나와서 그 미국에 대해서 질러버리고 자기 이름으로 막 발표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 되면은 김정은이는 많이 잃을 좀 얼지만은 나는 뭐 별로 잃을 거 없는데 이 이야기 저
뭐 그렇게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이라는 체제 자체가 그렇죠. 저런 급이 이런 문제에 얼굴 디밀고서 얘기를 한다.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거의 이게 그거 더 갑자기 이제 듣보잡 이제 그 벼락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네. 포병 국장하다가 그 인민군 2인자까지 올라간 박정천이라는 인물. 저기 뭐 김정은 옆에 탁 무릎 꿇고 앉아서 무슨 지시 그 그림 찍은 거 아니야? 예. 이것까지 나와서 만약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며 우리 무력의 최고 사령관도 이 소식, 즉 트럼프 대통령의 런던 발언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접했다. 그러니까 뭐 노여워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체 이탈이죠. 그냥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접했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뭐 지시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접했다. 그다음에 그 합법도 웃기지만 합법도 웃기죠. 원래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정천 같은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북한이 안 준다고요. 안 주고 국제적으로 뭐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라고 지금 내놓은 게 저 수준이에요. 네,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김정은은 어디 갔냐 이거야. 근데 이쯤 되니까 이제 외무성 차관 국장까지 날뛰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최선희 차관이 5일날 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트럼프 런던 발언 직후에 예. 우리는 무력 사용과 비유 호칭이 다시 등장하는가를 지켜볼 것이다. 비유 호칭에는 뭐 락앤맨 네, 그런 얘기예요. 만약 그러한 표현들이 다시 등장해서 우리에 대한 미국의 계산된 도발이었다는 것이 재확인될 경우 우리 역시 미국에 대한 맞대응 폭언을 시작할 것이다. 뭐 외교관이니까 폭언만 하겠죠. 아니 지금 이 중차대한 때 최선희 군번이 나서가지고 저런 발언을 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그쯤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엔 정말 저 집안에서 보면 완전히 듣보잡 전문가인데 밑에성 외무성 미국 국장, 우리 걔들 용어로 부상. 그 전에 뭐 몇 번 아주 뭐 발언 즉 말하자면은 통전부에서 대남이든 대회를 사실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그 최고 지도자의 지시를 받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었던 게 외무성을 넘어갔어요. 올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직후 끝나고 넘어갔는데 지난번에 저 이태성 국장이 미국에서 막 심한 아주 트럼프하고 똥개으로 놓고 요걸 싸지러 댔죠. 근데 그 친구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또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 런던 발언 직전에 이건 직전입니다. 3일날 이 런던 발언이 이제 그 제들로서는 저기 우리보다 시간이 늦으니까 그렇죠. 이제 시일로 보면 우리보다 마치 빠른 것 같은데 시점은 저기가 먼저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을 이제 협박을 한 거죠. 말로. 이런 거가 이제 보면 뭐 이태성이 최선희 뭐 아까 그슨 포병국장하다가 하루아침에 인민군 참모총장으로 튀어오른 놈 뭐 숙청을 당했다 말았다 하는 저기 김영철이 그다음에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는 헤드로서 나온 이용호 그렇죠. 이런 거를 내세워서 스포트라이트를 준다는 게 원래 북한 체제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